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제1회 울트라 K-팝 스타 오디션. 우와, 재석아! 저 사람들 좀 봐! 민성이 잠실체육관 앞에 모인 인파를 보고 먼저 탄성을 질렀다. 이야, 이거 듣던 거보다 대단한데? 재석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울트라 K-팝 스타 예선이라고 쓰여있는 커다란 현수막 아래에는 녹화를 위해 나온 방송국 차량과 함께 사람들이 뒤엉켜 용광로처럼 끌어넘쳤다. 재석과 민성, 보담과 현금 네 사람은 뜨거운 오디션 열기에 압도당했다. 현금아, 너 몇 번이라고? K112번. 울트라 K-팝 스타 오디션에 현금이가 나간다는 말을 재석이 들은 것은 한 달 전이었다. 밉상은 아니지만 평범한 외모의 현금이가 연예인을 꿈꾼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진 않았다. 하지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면 제법 성량 풍부하게 잘 부르던 것이 기억나는 재석이었다. 시끄러! 보담은 아까부터 생글생글 웃고만 있었다. 학교와 집, 학원만 오가던 보담에게 이런 생생한 젊음의 현장은 이색적인 즐거움이었다. 재석은 보담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따라온 것이었지만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민성은 신이 난 얼굴이었다. 현금아, 혹시 유명한 가수가 오디션 심사 보는 거 아닐까? 에이, 아닐 거야. 이건 예선이라서 음악 관계자들이 와서 심사할걸? 뭐 본심에 가서야 유명한 가수들도 나올 거고. 오디션은 진작부터 시작되었는지 안에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밖으로 간간히 새어나왔다. 유리문 틈으로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합격한 사람에겐 노란색 합격증을 주었는데 그 합격증을 든 아이들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 그때 등에 커다랗게 울트라 K-팝 스타라고 수를 놓은 패딩 점퍼를 입은 스태프가 112번을 불렀다. 현금아, 힘내! 잘해! 현금아, 기도할게. 현금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세 아이의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문을 열고 오디션장 안으로 들어갔다. 최근의 안 일인데 현금이가 어린 시절에 합창단도 했었대. 예능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나 봐. 그래? 전혀 몰랐네. 예능에 끼가 있었던 거지. 세 친구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현금이를 기다렸다. 현금이 나왔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얘들아. 짜잔, 나 합격했죠? 우와, 대박!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며 대기실이 비좁아라 뛰었다. 대기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노란 종이의 합격증. 오디션장에서는 그것 하나만이 영광이었고 행복이었다. 오디션장에 나가는데 재석 일행에게 여기저기서 낯선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다. 전부 연예기획사 명함이었다. 우와, 벌써 가수라도 된 것처럼 와서 달라붙네? 그러게 말이야. 겨우 1차만 합격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예기획사가 많은 줄 몰랐어. 아마 오디션 떨어져도 그 중에 쓸만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우겠다는 거 아니야? 현금이 넌 어때? 이런 데 관심 있어? 아니 전혀. 지금 내 목표는 울트라 K-팝 스타에서 1등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꿈너머 꿈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 감사 노트 순서네요.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길 기대하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럼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의 감사 5가지를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감사노트 커뮤니티에 올려준 여러분의 소중한 감사들 계속 소개할게요. 2반 엄세인 학생.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려는 부모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부사관 형에게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가운데 치료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줬어요. 세인 학생은 뭔가 예의 바른 학생일 것 같아요. 다음은 4반 백종원 학생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맛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이 감각들, 생명. 사실 제일 감사한 것들이죠. 글 남겨줘서 종원 학생 고마워요. 다음은 5반의 남승민 학생 감사글 한번 볼까요? 온라인 계약을 통해 우리가 수업받을 수 있게 해준 우리나라에게 감사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주신 천안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과제 메일에 응원의 말을 보내주신 홍창화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임에도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선뜻 기부금을 내어준 시민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느낌까지 남겨줬어요. 어머, 선생님도 홍창원 선생님께 감사한 것 많은데 우리 통했네요. 맞아요. 참 여러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씩 도움을 줬죠. 또 나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서야 공동체의 힘을 돌아볼 수 있게 됐네요. 소중한 감사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반 김준현 학생. 오늘 아침에 핸드폰이 꺼져서 울리지 못한 알람을 대신해 나를 깨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 오늘 하루 들을 수 있는 멋진 수업들을 준비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준 코로나19에게 조금은 고맙다. 수학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알려주신 수학 선생님께 감사하다.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노트북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남겨줬어요. 준현 학생은 오랜 시간 고민을 했군요. 대단합니다. 지금은 좀 답답한 것 같아도 이 시간이 준현 학생처럼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네, 오늘은 코로나에게 조금은 고마워해보기로 하죠. 이 밖에도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겨줬어요. 1반 김기찬, 노유명, 김주형, 유희, 2반 김무진, 3반 노현우, 신재웅, 김태윤, 조현명, 4반 오건희, 5반 윤형식. 이 형식 학생은 이틀 연속 남겨줬죠. 6반 이태권, 7반 유정현, 8반 김희준, 고동현, 9반 김승건, 10반 노유신, 유창규, 고광재, 송지섭, 이수호 학생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겨줬네요. 감사할 줄 아는 천안고 학생들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풍성한 감사글들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봤네요. 내 인생의 밑줄. 오늘은 같은 책을 읽고 밑줄을 남겨준 두 친구의 내 인생의 밑줄 소개할게요. 조유미 작가의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라는 책입니다. 5반의 김준현 학생의 글부터 소개할게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하는 중이니까. 어제보다 오늘을 더 잘 보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그 길의 끝에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송영진 학생의 글입니다.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아프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조차 잘 되어가는 인생의 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밑줄을 남겨줬어요.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토닥토닥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토닥토닥 참 위로가 되어주는 구절들이네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두 친구 이미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따뜻한 글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죠.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두 친구 덕분에 우리가 다 좋은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얼른 빌려봐야겠네요.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장소설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함께 읽고 있죠? 오늘 수업 시작에 함께 들은 부분은 이 책의 시작, 향금이가 울트라 케이팝 스타 오디션을 보러 간 장면이었어요. 오디오 클립에 샘플북을 한번 담아봤는데 어때요? 재밌게 들었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중간고사가 끝난 재석이의 모습을 들어봤죠. 책으로는 36에서 38페이지 부분이었어요. 오늘은 이 책의 차례에 1번, 2번, 맹연습까지 6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오늘 읽을 64페이지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재석이의 친구 향금이가 오디션에서 1차 통과를 하게 되죠. 너무 기분 좋아하는데요. 그 오디션을 마치고 재석이는 향금이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난 학기에 학교에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김태호를 떠올립니다. 김태호 선생님에게 재석이는 데미안 이런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재석과 민성이 향금이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바로 오디션 2차 예선 연습을 하는 향금이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향금이를 보고 있다가 또 국어 선생님과의 글에 대한 대화를 떠올리게 되는 재석인데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석이 곁에 있는 친구들 3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석이랑 가장 친한 친구 민성이, 늘 붙어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놀고 하죠. 재석이의 여자친구 보담이가 나옵니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요 보담이의 그만여고 같은 제일 친한 친구 향금이는 이번에 바로 오디션에 통과하는 친구죠. 몇 차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고요. 재석이의 친구 민성이랑 보담이 친구 향금이는 또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친구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하는지 우리 또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에요. 재석이에게 자꾸만 김태호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말, 선생님이 글을 쓰라고 추천해 준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석이는 막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지금까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셨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이 뭔지,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개학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노트에 오늘 감사노트 쓴 부분 밑에 메모칸 있죠. 고기를 활용해서 고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고요. 나는 여기가 너무 부족해요 하는 친구들은 감사노트 뒤에 보면 빈 페이지가 이렇게 몇 장 들어있어요. 거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지금까지 특별히 남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고민해봤더니 초등학교 때 피아노 선생님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크시고 모델 같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이렇게 좀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었던 선생님이었는데 하나야 넌 잘할 수 있어. 떨지 마, 괜찮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남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어렵지 않게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전혀 화를 내거나 시거나 그러지 않고 늘 따뜻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는 꼭 한번 연락을 드려서 감사하다고 뵙고 싶다고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의 선생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메모칸에 남겨놔 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오늘은 재석이처럼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악가, 테너 조용갑 씨입니다. 조용갑 씨는 우리나라 최남 서쪽의 섬 전남 가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 용접공에서 신문 배달부, 세차 아르바이트생, 프로 권투 선수, 그리고 테너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이 살던 그에게 성악을 공부해야겠다는 꿈이 생깁니다. 그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TVN 프로그램 오페라 스타 2012에서 스타들의 멘토이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성악가 조용갑 씨의 꿈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죠? 네, 고맙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잘생겼어요. 저는 옛날에 저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첫째로, 목이 너무 짧았어요. 남들은 넥타이를 매는데 저는 넥타이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짧아가지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넥타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프로복서 권투 선수로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정말 프로복서 한국 랭킹 7위였거든요. 그리고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제가 주먹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더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하면은, 권투를 마치고 27살 갑자기 제가 성악 오페라에 도전을 합니다. 27살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한 번도 성악을 공부하지 않았죠. 로마 산타 체칠리아 1년 만에 제가 들어가게 되죠. 계속 자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 콩쿠르를 20회 이상 30회 가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주역으로 300회를 제가 공연을 했어요.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네. 박수를 많이 치면은 제가 노래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먼저 강연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먼저 할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말이 좀 막히면 노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투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얻어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굴이 너무 큰 거였어요. 남들은 한 대 맞을 걸 제가 2대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권투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투 스트레이트 하고 이 동시타를 때리거든요. 근데 저만 얻어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손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만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왜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얼굴을 크게 놓으셨나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네 머리 때문에 더 고생, 나느라고 더 고생했다.
키가 작고 저는 힘들어서 정면이나 옆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저의 운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곤토에서 제가 오페라로 가니까 단점이 다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얼굴 큰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무대에 갔더니 무대가 너무 크니까 얼굴이 큰 게 유리합니다. 합창을 쫙 쓰는데 저 혼자만 튀어요. 얼굴이 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업계의 비밀인데, 오페라계에서 가장 오페라의 꽃, 종합예술이잖아요.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바리톤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정을 받고 개런티를 많이 받는 게 테너입니다. 오페라의 꽃은 또 테너죠. 서로 오페라를 하는데 테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곰이 잘라야 되고, 왜 서로 테너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자 주인공하고 손을 잡아요. 일단은 안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잡으라고 그래요. 안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근데 바리톤들은 아버지 역할, 소리가 너무 굵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이스 종을 가는 베이스는 할아버지 역할이죠. 그러니까 테너는 무조건 주인공입니다. 사랑의 주제, 남녀의 역할을 해요. 나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무조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나 테너를 하나 저처럼 생겨야 됩니다. 일단 머리가 크고 목이 짧고 키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테너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악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이올린 조그맣죠? 첼로, 베이스 크잖아요. 트럼펫, 고음 내는 악기는 작습니다. 트롬본, 붐밤밤 크잖아요. 큰 사람들은 베이스, 바리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사람, 저처럼 생긴 사람이 테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너 최고의 모델이 바로 접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단점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장점이었습니다.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언젠가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쌍꺼풀 수술 하지 마십시오. 이태리 가면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줄겠습니다. 왜냐하면 15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의 과거로 가보면 저는 제 자신에게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고향이 가고도거든요. 가고도는 다 절벽이 너무 많아요. 절벽 위에서 서서 인생을 포기할까 했던 순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절벽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떨어지면 아플까 봐. 그래서 안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안 뛰어내려서 오늘날의 성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삶이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분도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산을 엄청나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빚이라는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시다가 또 망하셨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힘들게 지냈고 한 가지 예로 모든 친구들이 운동화 신고 다니면 저 고무신 신었고 책가방 매면 저 책보를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 드시기 전에는 굉장히 멋있는 존경할 분이신데 술 딱 드시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오셔서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휘둘르고 어머니가 싸우고 저희 집에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이야 하고 난리 났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집이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둥만 남아있는데 어머니랑 그 기둥을 다시 벗기니까 다시 새 기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면서 어머니가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죠. 전에는 자꾸 왼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왼수나 보다 생각했는데, 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리고 왜 수많은 가정 중에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왜 가구도에 태어나겠을까? 너무 원망만 많았습니다. 제 성격은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고 꿈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꿈이 있었다면 돈을 좀 벌어서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호강 좀 시켜드릴까 했지만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수동에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심부름하면서 또 낯선 사람과 기숙사에 살면서 망치로 얻어맞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아무도 희망이 없고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왜 운명 주어진 대로 살았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만 하고 하지 말고 내가 삶을 바꾸고 운명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꿈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지금은 고등학교 가는 게 쉽잖아요. 근데 힘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돈을 벌어야 되고 학비를 대야 되고, 그래서 공장에서 벌었던 돈으로 지하방을 얻고,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을 같이 했습니다. 낮에는 무슨 장사든 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전철에서도 장사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호선이 참 장사가 잘 돼요. 순환선 하지 마십시오. 1호선이 아주 좋습니다. 인천에서 의정부 왔다 갔다 할 일 없는 사람이 거기 쫙 앉아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얘기를 하니까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죠.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5시 반에 시작하면 학교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 반. 그 다음에 씻고 자면 12시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3년 내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우연찮게 기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콘투도 하고 여러 할 얘기들이 많지만 15분이다 보니까 기타를 우연찮게 배우게 되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하니까 이 노래가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노래는 배고픔도 있게 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됩니다. 무슨 배고픈데 오히려 노래를 하면 더 배고프지,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래하다 보면 그 배고픔이 더 잊어져요. 저의 위로였고, 울면서 노래하다가 나는 개똥벌레, 옛날 기타 교본에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막 그런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든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제가 노래를 하니까 제 노래에 너무 노래가 멋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남이 듣기가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건 내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데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서 딱 노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너무 노래 잘한다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성악을 한번 해보래요. 성악에 재능이 있다고 한번 해보래요. 참 제가 어렵게 사는 줄 알면서 이 사람은 오지랖들 넓어요. 그냥 성악해보라 그러면 뭐 레슨비라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보래. 그냥 알았어,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운동하랴 공부하랴 돈을 벌랴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경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반 가게에 가서 테이프를 하나 샀죠. 그때 이제 테이프를 딱 틀어보니까 그때 테이프를 산 게 파바로티 테이프였습니다. 조용필 테이프를 샀으면 조용남 테이프를 샀으면 그렇게 해서 파바로티 테이프를 딱 틀어보니까 이상한 노래가 막 나오는 겁니다. Guido ben male luce ed e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suriento te voglio Teresa ma tanto bene. 제가 엄청난 큰 소리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따라서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따라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태리 말도 영어도 아니고 뭐 한국말 비슷하게 막 따라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라. 아무도 졸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라. 막 그렇게 하면서 흉내내고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막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속하죠. 신고를 하고 난리 났어요. 좀 이해를 합니다. 12시 넘어서 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쫓겨나가지고 제가 그 노래하고 너무 노래하고 싶어서 소리를 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에 가서 딱 노래를 했더니 아파트에서 나가가지고 야 조용 좀 안 해 잠 좀 자자. 그래서 도대체 노래할 곳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포수를 찾아서 현대판 폭포수 다리 밑에 가서 다리 차들이 막 지나가는 게 꼭 폭포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리 밑에서 소리를 하고 이렇게 확 소리를 냈는데 거기서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잠 좀 자자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정말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끝나고 가서 산에 가서 마음껏 노래를 하고 다시 배고파지면 밥을 먹고 신문 듣고 자고 다시 신문 돌리러 가고 너무너무 노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렇게 꿈을 갖고 어느 날 약수터에서 딱 노래를 했더니 나는 숲을 우거지 정산에 사르리라 하고 이제 약수터 가면은 딱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수터에 오신 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요. 참 사람들이 참 오지랖 넓어요. 유학비 대줄 거냐고요. 대줄 거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태리로 유학이 최고니까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요. 참.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가슴이 울게 되면서 이태리로 가야 되구나.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태리로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시작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0년이 걸렸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을 때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그달 사니까 돈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와서도 계속 군대 다닐 때도 군가는 남들은 작게 부르지만 저는 열심히 성악가가 언젠가는 될 거니까 열심히 산나이로 태어나서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10년이 걸렸는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제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떤 후원자가 나타났죠. 그 후원자는 누구냐면 바로 동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공릉동에 살았거든요. 거기다 하도 제가 노래를 하고 다니까 공릉동에 이상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릉동 좀 너무 시끄럽다. 빨리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후원자가 나타나서 1억이라는 돈으로 후원이 돼서 제가 이태리를 떠나게 돼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게 됐는데, 참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또 모두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고 그 열정이 퍼져서 감동을 시키고 변화해서 꿈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앵콜이라는 거는 강연을 다시 한 번 더. 네. 제가 그냥 가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올해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내시고 또 함께, 혼자이면 힘들지만 산을 넘어갈 수 없지만 둘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 다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You Raise Me Up 들려드리겠습니다. When I am down, when all my soul's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overwhelmed, then I am still and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se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
네. 자, 우리 조영감 선생님 앵콜 나옵니다. 조영 앵콜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 정도 반응으로는 제가 앵콜을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좀 짜고 한 것 같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양과 같이 삶이 정말 환하게 열리기를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하신 거죠? È quella cosa naiurna e sole, aria serena una tempesta e l'aria fresca arresta la pesta. Che bella cosa naiurna e sole, abbandonato sole, che bella è me, oh sole mio, stai fronte a te. 몰라서 고생하셨죠.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오 구무진 하루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햇빛 비친다. 어머니나 소설에 기억바라 매 오 sole mio stai fronte a te. Oh sole mio stai fronte a te. Stare Grazie, mamma mia!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마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미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을 쫓는 아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이에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 아미르와 비극적인 숙명을 지닌
그의 하인 하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미르가 어린 시절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회복과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죠. 할레드 호세이니는 이 작품에서 전쟁, 인종 청소, 민족 문제, 종교 문제 등 미묘하고도 거북한 주제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3반 노현우 학생이 이 책을 읽고 내 인생의 밑줄을 남겨줬네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남자를 죽이면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너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아이들한테서는 아버지를 빼앗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너는 진실에 대한 누군가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정당함에 대한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알겠니? 여러 번 읽고 또 곱씹어 볼 만한 구절이네요. 연우 학생은 이 책을 읽고 진실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한 밑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화가 나요. 이게 죄책감인가요? 죄책감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청마북카페 두 번째 책은 이영문 씨의 사람이 주인이라고 누가 그래요? 입니다. 땅을 갈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으며 농약도 뿌리지 않고 거미나 무당벌레 같은 자연과 더불어 짓는 농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땅도 사람도 건강해져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태평 농법을 창안한 이영문 씨의 책인데요. 뿌리 깊은 일본식 농법에 외국에서 들여온 각종 화학 농법까지 점점 병들어가는 우리 땅과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농사법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과 기계에까지 이릅니다. 사람과 자연이 두루두루 건강한 자연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내일을 꿈꾸는 거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농부라고 했지만 실은 새벽 4시면 집을 나선다고 해요. 이영문 씨처럼 나도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삶의 재미를 찾고 싶은데 어떡하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책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이미 끝까지 다 읽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109페이지까지 보담이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읽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도 여러분의 감사와 밑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올려둔 학생들 또 올려도 되냐고요? 물론입니다. 아직 용기 내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 수업이 되도록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등교하고 선물 배달 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네요. 오늘도 있는 그대로 참 좋은 우리 천안고 2학년 학생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